자,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킴이 노마드 퇴직금입니다. 자, 오늘은 15억 아파트 대출 막히면 전세 끼고 사죠. 이 기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요즘 이제 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는지, 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론 누구나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정은 있겠지라고 이제 생각은 되지만 이성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내가 지금 공포에 몰려 있는 시기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굉장히 누구나가 다 느끼는 시기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만 이렇게 공포가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 건지 이런 것을 좀 확인한다면 이게 즉 뭐 어떻게 보면 수요에 대한 파악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어찌 보면은 서울 수도권의 그 매매 시장은 갭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사에 나왔다시피 15억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를 지금 전세를 끼고 사는 건지, 그리고 이게 과연 갭 투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내용들을. 타이틀은요, 실수요자들이 전세를 끼고 이제 미리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야, 뭐야, 무슨 실수요자가 미리 사는 게 어딨어? 이게 어떻게 실수요자야? 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실수요자라는 거는 내가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2, 3년, 아니면 향후 5, 6년 정도의 미리 계획을 하고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왜 지금 계속 부동산 대책이 이제 여당 쪽에서 발표가 되면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어땠어요? 경기공자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잖아요. 투기를 막겠다 뭐 막 그랬는데 결국 본인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푸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 상황 자체는 매매가 전혀 돌지 않아요. 매매가 왜?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주택자라면 이거 지금 내놓을 수 있겠나요? 저 같아도 못 내놓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사전 청약이 되고 계속해서 공급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이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 시점.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감에 내가 언젠가는 사긴 사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앞으로 1년, 2년 정도는 집값이 그렇게 큰 폭으로 조정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제 생각은 상승이 있으면 당연히 하락이 있는 거는 이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자산이 이제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를 지금 매매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15억 넘는 아파트는 정말 15억을 전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만 살 수 있을까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나 처음 하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퀘스천을 굉장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빨리 극복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15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5, 6년 전에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한다면 5억이 다 있어야지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은행에 빚을 하나도 지지 않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집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일단 뭐 금리 자체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앞으로 뭐 연내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는 지금 맞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내가 물론 빚 없이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력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몇 번 투자할 걸 한 번밖에 하지 못한다는 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한 분들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정말 15억을 전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이 왜 생겼냐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억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이 일절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대출을 못 받으니까 이제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되냐면, 나 대출은 못 받는 거 알아. 그런데 전세를 끼고 미리 살 거야. 라는 수요가 이제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이건 비자발적 갭 투자라고 한대요. 뭐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주택 뭐예요? 초고가 주택 15억이에요. 15억. 여기에 세입자를 받아서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지금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보세요. 15억짜리 집은요,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공급량이 막 늘어났어요. 그래서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러한 시장 상황이라면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고 여기에 들어가서 산다? 못 사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그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매체만 틀면 지금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5억 시장에서 대출이 안 나와?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15억인데 전세가 한 8억이네? 그러면 내 돈 7억만 있으면 여기 강남에 하나를 살 수 있겠네?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접근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자발적 갭 투자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약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 갭 투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어디예요? 희한하게도 지금 강남, 서초, 송파죠. 강남 3구. 서초, 송파, 강남인데 갭 투자로 간주하는 기준은 아파트 매수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 목적으로 전월세를 놓는 경우라고 이제 우리가 일컫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살 거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거주로 보는 거고, 몇 년 뒤에 산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갭 투자로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갭 투자인지 아닌지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건 절대 아니니까요. 자, 위 세 곳은 소위 강남 3구로 전용 84 기준 평균 아파트 가격이에요. 지금 평균이 아니라 실제로 따지면 훨씬 넘습니다. 30억, 40억짜리가 훨씬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부는 지난 19년 1216 대책 들어오셨죠. 이 1216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세 15억 초과 아파트는 아예 주담대가 나오지 않게 해놔버렸어요. 그럼 원래 정상적인 시장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면 안 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전에 없었던 계속해서 대출로 쪼였어요. 대출로 아예 투자를 할 수 없게 쪼인 상황에서 지금 매매가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살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게 자연적 거래가 일어나야지 집이 필요한 사람들도 들어가고 집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도 내놓는데,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팔려고 하는데 세금 때문에 다 묶여 있어요. 임대인들은. 임차인들은 내놓지를 않으니까 못 들어가요. 근데 공급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지금 상승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자, A 공인 대표는 주택 가격 자체가 비싸다 보니 소액을 투자해 단기 차익을 볼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17년 파리 대책 나오기 전에는 갭 투자라는 게 많이 소액으로도 가능했다고요. 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이 정도밖에 안 났어. 뭐 2천, 3천,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투자한 분도 계셨죠.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대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소액으로 투자해서 단기 차익을 볼 수 없는 시장이라고요. 그래서 갭 투자가 없다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취득세 규모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뭐 볼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전세 보증금이 15억을 넘는 사례도 지금 많다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이. 자, 강남구 비공인 대표도 무이자 레버러지로도 불리는 전세 보증금 덕에 실제로 보유한 현금이 7, 8억인 사람들도 20억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만약에 처음 내 집 마련하거나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아예 목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한 10년, 15년 일해서 자산 규모가 좀 있어. 근데 집을 여지껏 계속 못 샀던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산이 예를 들어 7, 8억이 있어. 그러면 예전과 같으면 뭐 조금 더 끼고 대출해서 사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 7, 8억으로 내가 어떻게 자산을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들어가서 오늘부터 살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전세 보증금이 지금 거의 15억 정도가 되니까 20억짜리 집을 그냥 사버린다는 이제 이러한 현실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기사에서도 보면은 수요가 줄지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들은 지금 집을 살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 만약에 목돈이 없는 그룹이냐, 목돈이 어느 정도 있는 그룹이냐, 목돈이 많은 사람들이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포지션을 취할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전세값은 물론 아파트 매매 가격 또한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더 큰다고 본대요. 저도 그래요. 근데 앞으로 계속 막 가파르게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이 되겠죠. 하지만 2, 3년 안에는 조정이라는 게 분명히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과 같이 계획대로 공급이 풀린다면. 하지만 작년에 8사 대책 때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한 13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요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무주택자분들이나 우리 같은 일반 직장인들이 보기에는 그것만 믿고 있다가 지금 이와 같은 날벼락이 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우리가 같이 느끼면 좋은 거는 아 지금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는 뭐 내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렇게 지금 전세를 끼고 강남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렇게 집을 사는 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닌데 현 상황에 맞춰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지금 줄지가 않고 있는 시장이란 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기사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시장이 분명히 조정이 오겠죠. 그럼 그때 내가 공부를 해서 잡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청약이라는 좋은 제도를 활용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산이나 목돈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이렇게 전세 끼고 사는 게 무조건 지금 갭 투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은 명확합니다. 그 공급을 많이 빨리 해줘야 돼요. 무조건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빨리 많이 해줘야지 그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신뢰하고 이러한 정상적인 시장으로 빨리 돌아와서 매매가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요 시장 상황들을 우리는 잘 체크해서 조금 더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이런 얘기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